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젓가락질을 가지고 매번 지적하던 아주버님께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여기서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고모님께 혼났다는 어떤 청년의 고민글을 읽고 저도 젓가락질로 맺힌 한을 풀었던 일이 생각나서 한번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저는 시골에 사는 40대 아줌마예요. 이곳은 지역사회가 좁아서 누군가 제 글을 알아볼 수도 있어서 자세한 지역은 밝히지 않을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CC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죠.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남편이 어찌나 저에게 진심을 다하던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되어 연애를 하다가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돈을 모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결혼 자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시골 사시는 시부모님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시면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신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상견례 때 저희 신혼집을 저와 남편 직장 가까운 곳에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시부모님께서 서울 아파트 시세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시골 분들이 허세를 부리고 싶으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시골 땅 부자시더라고요. 그것도 그 지역 읍에서 최고 부자 정도로요. 헐 했어요. 저는 매번 남편을 농군의 자손이라고 놀렸거든요. 그저 순수하고 순정파였던 제 남편이 이런 부잣집 아들이었다니. 30이 다 될 때까지도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서울 사람들보다 경제력이 모자른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대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둘을 낳고 맞벌이 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고 남편은 외아들이라 주변에서 흔히 듣는 시월드의 만행들은 저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시골에 내려와서 살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항상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두 분이서 농사일을 힘겨워 하셔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제안을 하시니 남편은 많이 우울해할 정도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말씀이 시댁 근처의 아파트를 얻어주겠다고 저희에게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남편과 1년 정도 상의한 끝에 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면 아이를 남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자유롭고 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주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우겨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농사일이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역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 케어라는 정당한 농땡이 사유가 있어서 농땡이 피우며 농사 짓는 시골 안악 10년 차입니다.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익과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지어 먹으라고 도지를 준 땅에서 받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시부모님은 읍내에 건물도 몇 개 있으셔서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월세와 찻길과 붙어있는 땅은 지목이 전이기는 하지만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세를 내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그 월세가 나오는 건물과 땅 중에서 일부를 남편이 세를 받아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맞벌이 할 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답니다. 시부모님도 참 저를 딸처럼 예뻐하셔서 제가 매일 시부모님께 잔소리를 해도 그냥 웃으시며 알겠다고만 하셔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일도 하시고 아빠 차 트렁크에 과일이랑 야채, 그 시기에 수확한 농작물들을 한가득 싣고 가시면서 지인들에게 인심 쓸 수 있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남편의 큰 사촌형의 꼰대 같은 행동들이었어요.
시댁의 장손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떠받들어서 키워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남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뭐랄까? 자부심에 비해서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분은 지금 내일 모레면 환갑일 정도로 저희 부부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젓가락질을 지적했던 분이시죠. 제가 밥 먹을 때 하는 젓가락질은 흔히 사람들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는 젓가락질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다른 방식도 아니에요. 젓가락질 할 때 젓가락의 위쪽 부분이 벌어지게 잡잖아요. 저는 윗부분이 붙어 있고 아랫부분만 벌려서 음식을 집어서 먹거든요. 어렸을 때 친정아빠가 젓가락질에 대해 몇 번 지적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저를 혼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촌 아주버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젓가락질을 갖고 사람의 근본 어쩌고 하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신혼 때였고 어릴 때라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후에도 그 아주버님은 지방 경조사에서 만나면 제 젓가락질을 가지고 놀리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아주버님 본인은 어렸을 때 젓가락질 못해서 부모님께 혼나고 맞고 젓가락 뺏겨서 밥도 못 먹고 하면서 젓가락질을 배웠다는 자신의 젓가락질 인생 역전 스토리도 들려주고 그랬어요. 남편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지만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라 그 아주버님이 제 젓가락질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는데요. 젓가락질만 가지고 뭐라고 하면 덜 기분이 상할 텐데 젓가락질로 시작해서 집안의 근본, 뼈대 이런 것들까지 걸고 넘어지며 은근히 제 친정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나빴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도 몇 번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주버님의 아버님이신 큰아버님도 똑같았었다고 그냥 이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꼰대 아주버님의 아버님이신 큰아버님은 장남이라서 저희 아버님보다 할아버님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아주버님과 함께 그 재산들 다 팔아먹고 이제 논 몇 필지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증조 할아버님 때 도지를 받으러 도는 것만도 1년이 걸려서 바로 또 다음에 도지를 받기 시작했을 정도였대요. 시할아버님도 재산을 많이 팔아먹으셨다고 듣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큰아버님과 큰아주버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었는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산도 많이 없애고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큰아주버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사 안 지낼까봐 차례 제사를 지낼 때 저희 아버님이 큰동서 형님께 200만 원씩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큰아주버님은 항상 제사, 집안, 근본 이런 걸로 자부심과 허세를 부리니 제가 젓가락질 지적받은 것이 더 기분이 나빴답니다. 큰아주버님은 아들이 둘이세요. 몇 년 전에 2년 차이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 조카 며느리들이 인사를 왔을 때 제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조카 며느리가 인사 왔을 때 보니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안 하더라고요. 손으로 젓가락을 움켜쥐듯이 쥐고 젓가락질을 하더군요. 제가 속으로 신받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둘째 조카 며느리가 인사를 왔는데 젓가락질을 저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재작년 추석이 결전의 그날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어머님과 큰아주버님 집에 가서 차례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카 며느리들도 와서 함께 수다를 떨면서 차례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다 하고 조카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가서 커피를 한 잔씩 사주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큰 상을 펴고 다 같이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큰아주버님이 또 저에게 젓가락질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질로 시작해서 또 그놈의 집안, 근본, 뼈대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죠. 이때 일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지난 일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버님, 젓가락질 가지고 그만 얘기하세요. 저희 집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주버님이 그럼 젓가락질을 재수씨가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인 걸 보면 재수씨도 참 고집 세시네요. 제가 작은 아버지였으면 며느리 젓가락질부터 제대로 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렇게 집안 따지시는 아주버님 며느리들은
저보다 젓가락질을 더 이상하게 하던데요. 정작 아주버님은 아드님들 결혼시킬 때 며느리들 집안은 안 보고 결혼시켰나 봐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급 당황하신 아주버님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갑자기 형님한테 여보 갈비 좀 더 가져와 이렇게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 며느리들도 인사 왔을 때 결혼 반대 많이 하셨겠어요. 그쵸? 그런데도 아주버님이 며느리로 받아줬으니까 우리 조카 며느리들은 아주버님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잘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큰성 우리 와이프 젓가락질 갖고 맨날 뭐라고 하더니 큰성은 며느리가 둘 다 젓가락질을 못하네? 이러는 거 있죠. 그랬더니 형님이 이이가 재수씨한테 늙은이 같은 소리 하더니 그대로 돌려봤네. 어디 당신도 말 좀 해보시지 왜 입 다물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는지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밥만 먹더라고요. 행여나 읽으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이 얘기들은 조카 며느리들이 안 듣는 상황에서 한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렇게 아주버님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난 후부터 아주버님은 제 젓가락질을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명절에 제가 꼭 아주버님한테 얘기합니다. 아주버님, 아직도 며느리들 젓가락질 안 고쳤어요? 나도 그렇지만 쟤네들도 참 고집 세네. 이렇게요. 아주버님네는 재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시댁은 재산이 계속 늘어서 아주버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점도 아주버님이 저에게 젓가락질을 트집 잡는 이유들 중 하나인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 듣기 싫다고 했을 때 그만했으면 저도 조카 며느리 들먹이거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란다고 저에게 고집이 세네 어쩌네 하니깐 저도 가지고 있던 조카 며느리 젓가락질 카드를 꺼낸 거죠. 조카 며느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지내고 있어요. 꼰대 같은 성격의 시아버님도 자기 며느리들은 예쁜가 보죠? 젓가락질 지적을 안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아니면 아들 이혼당할까봐 며느리 무서워서 젓가락질 지적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저는 아주버님의 젓가락질 지적에 시원하게 반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아주버님이 제 젓가락질을 가지고 지적했을 때 바로 반발을 하지 않아서 조카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더 시원하게 반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시아주버님에게 며느리들 젓가락질 들먹이며 충분히 반격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할까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며느리들의 젓가락질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는 않겠지만 아주버님이 꼰대 같은 짓을 하면 저는 젓가락질 얘기를 꺼내서 아주버님 놀리려고요. 여러분들 그 기분 아시나요? 나한테 꼰대짓 하던 사람의 최대의 약점을 잡고 있는 기분이요. 시골 안악은 새벽에 농사일을 해야 해서 꿈나라로 갑니다. 제 얘기 재밌게 읽으셨다면 다행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젓가락질이 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할까요? 제 주변에도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 보면 지적질하는 사람들 몇 있네요. 자기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젓가락질밖에 없어서 거기에 큰 자부심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